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자기소개서 하루에 한 항목씩만 써 내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이 3월달 공채 시작했을 때에 수십 개의 기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3월달 돼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시려면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한 회사당 자기소개서 항목이 평균 한 4개 정도 될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4개 항목씩을 써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반에는 써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점점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은 붕괴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못 쓰실 거고 포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방학 때 욕심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저는 한 항목만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기업을 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선택하신다면 그 기업에 해당되는 자소서 항목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써놓는다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고는 좀 덜 수 있으니까 저는 하루에 한 항목씩만 좀 써내려가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합격한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응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건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제일 처음에 어떤 자기소개서를 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나오는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험에 대한 서술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의 자기소개서 참 좋은 것 같아요. 4가지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기업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다 이 경험을 묻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을까요? 평가자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등등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궁금해 하거든요. 궁금해하는 척할 뿐이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이 경험을 읽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도 아닐 거고요, 연인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관심 자체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이놈의 경험을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런 차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항상 스타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S는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T는 태스크, 저는 트러블이라고 하죠.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그 다음에 그 결과값. 근데 결과값은 2가지라 그랬죠. 자체적인 결과와 이걸 통해서 배운 점,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평가자가 경험을 듣고자 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항목들을 할까 했는데 저는 스타 방식을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못 쓰세요. 그래서 스타 방식에 대한 서술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틀을 잡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는요, 사실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기 때문에 출처를 그냥 합격 자기소개서라고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자기소개서는 고등학생 자기소개서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 학생이 이렇게 썼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첨삭을 좀 받았다라는 냄새가 많이 날 만큼의 자기소개서인데 잘 빠졌습니다. 잘 뺐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타이틀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이죠.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로 뽑았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정말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서 아무거나 얘기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겠죠. 대학교니까. 그럼 그 전공에 맞는 노력과 그 전공에 맞는 경험 똑같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한 직무가 있겠죠. 이 직무에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과 직무에 관련된 경험.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련된 경험, 관련된 경력. 이 경험은 지식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식과 경력에 대해서 묻고 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천자일 겁니다. 천자 방식의 스타 방식 어떻게 소술하면 좋은 건지 잘하는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땡땡 연구 발표 대회에서의 경험은 적용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해를 기반한 다양하고 경험적인 활동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스타 방식의 S는 뭐라 그랬죠? 이것은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자, 상황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자기소개서를 몇 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상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데 이거는 잘 쓴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 쓴 거라고요. 왜? 바로 두갈식으로 썼기 때문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을 거예요. 이러면 두갈식이라고 하는 소리는. 두갈식은요, 제일 앞에다 쓰는 게 두갈식이 아닙니다. 두갈식은요, 여기 나와 있죠. 결론, 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두갈식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연구 발표 대회의 경험을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이 경험을 왜 얘기하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큰 효과라는 거예요. 이 지원자는요, 요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구나, 이 얘기 하겠구나. 이 지원자는 이해를 기반한 경험임,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저는 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가이드를 주고 안 주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왜? 한국말은 결론이 늦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내용들 좋죠. 여러분들이 막 극장 가서 영화 보거나 추리소설 본다, 반전 나오면 되게 좋죠. 근데 취업에서는 그러면 좀 곤란해요. 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걸 볼 거거든요. 최대한 뭐 해줘야 돼요? 배려해줘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저는요, 연구 발표 대회 경험 얘기할 건데요, 이 경험은요, 깨달아졌어요. 저한테 깨닫는 계기가 됐었고요, 원동력이 되어서, 자, 이 얘기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두갈식의 결론 제시의 문장인지 아닌지, 이것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못 지켜요. 그리고 두갈식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쓰실 때는 쭉 쓰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검토할 때 내가 두갈식 구성인가 아닌가.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두갈식으로 써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제목을 통해서 두갈식을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제목을 써준다면 여기에다가 깨달음과 원동력을 준 연구 발표 대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1화에서 첫 번째 강좌에서 다 이해하려고, 다 소화하려고 하면 약간 체할 수 있어요. 하나만 남기라 한다면 저는 요거 두갈식, 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법을 공부하며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땡땡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법과 정치 과목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낮았습니다. 허허, 다 나왔네요. 즉,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법학도 될 수 있겠고, 법에 관련된 뭐가 있을까요? 뭐 형사, 경찰이 되겠네요. 경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변호사? 뭐 이쪽도 될 수 있겠네요. 다양한 부분. 그래서 무엇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요거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게 시츄에이션이죠. 바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적이 낮았다.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처음에는 공부량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양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더 했지만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다. 서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서술하라고 한다면 이 시츄에이션과 태스크를 정말 길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짧게 시츄에이션 쳐주시고 바로 문제점으로 이렇게 등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나왔다. 태스크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트러블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낮았어. 열심히 또 했는데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걸 나아지게 만드는 본인의 액션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스타 방식. 자,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중에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계기로 땡땡 연구 발표 대회에서 역대 대통령의 정치를 조사하고 발표했다. 정치 얘기가 나오네요. 특히나 이승만 대통령 때의 4.19 혁명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의원 내각제의 시행 배경과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앞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점수가 안 올라. 양을 늘렸거든? 그런데 점수가 안 오르네. 그럼 요걸 해결하기 위한 액션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다른 방식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역시 두 가지식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라고 써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얘기하면 갑자기 대통령 얘기가 왜 나와? 정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은 가이드를 또 역시 해주고 끝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문단이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 액션의 주제가 나오지 않은 아쉬움은 좀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그렇지. 이 활동을 통해 이론의 의미만을 달달 외우려는 공부 방식이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론적인 개념학습을 토대로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례에 대한 새로운 방식, 나는 그래서 이 액션에 아까 윗문단을 간다면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양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사례가 나오고 요 내용을 나오는 게 어땠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무엇입니까? 결국에 또 결론이 나왔죠. 결론을 잘 뽑긴 했는데 그 앞부분에 있어서 요 결론을 제시해주는 두 가지 문장을 써주는 것도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급 토론 대회에서 사형제도는 옳은가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공부한 응보론과 같은 형법의 기능과 관련된 어휘도 상황에 적용해 공부하니까 쉽게 느껴졌고 알아간 즐거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이제 뭐예요? 이걸 바탕으로 나는 다시 발전된 또 하나의 또 사례를 얘기하네요. 또 액션이 나오네요. 나는 이번에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토론도 했거든. 그럼 그 토론도 역시 이런 상황에 법률 이런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 보니까 더 쉽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역시 본인의 액션과 리절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또 다른 사례가 나왔네요. 또한 아침 독서 시간마다 읽은 김영란의 열린법 이야기. 이분이 이제 김영란법 만든 분이죠. 대법원장 출신이죠 아마. 김영란의 열린법 이야기를 통해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반대나 소수의 의견 또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당연한 건데. 근데 역시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사회로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알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알이. 그쵸. 역시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이런 행동들을 했고 이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나왔네요. 나는 법과 정치 과목을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반성했다. 즉 이론으로서만 양측이 했던 것만이 아니라 사례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성했고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도 했고 독서를 통해서 법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키우게 되었다. 법대를 진학하려나 봐요.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알 그리고 전체적인 알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는 R이 쭉 나왔고요. 리절트 끝났네요. 자, 잠깐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쭉 보신 다음엔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냐면 쭉 한번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스타 방식으로 서술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럼 스타 방식에 있어서는 S와 T는 짧게 끊어주고 A와 R 그 중에서도 A가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선 사실 A라기보다는 R 쪽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고 해서 이 경험에 대한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줬죠.
뭐 요 두 가지도 첫 번째 대통령 사례 보고 뭐 토론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란 고분 책 본 거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하나의 어떤 사례, 어떤 사례? 무엇입니까? 또 사례가 나오네요. 사례를 적용해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법과 정치란 과목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어. 내가 진짜 이 과목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해봤지만 실패했어. 한번 꺾어주고요. 그래서 나는 사례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았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 사례 나왔고 토론 사례 나왔고 김영란 그 책 본 사례 나왔잖아. 여기에서 저는 하나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그래서 결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방식으로 가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해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좋았던 거는 두갈식으로 서술을 해줬다라는 점 좋았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좋았던 것은 하지만 성적이 낮았다,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트러블을 제대로 좀 적어준 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츄에이션 태스크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사례를 적어줬는데 여기선 좀 아쉬웠죠. 여기에 나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고 어떤 방법을 써봤다라고 가이드를 조금 해줬으면 좋았다라는 점, 거기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 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그럼 어떤 건데, 여기는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요걸 풀어주든가, 아니면 두 번째 또 나왔었죠. 이 활동을 통해 말고 학급 토론 대회에서 내가 상황에 적용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쉬웠는지 요걸 디테일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요거였죠. 김영란법 이야기. 요거를 디테일하게 해주든가 선택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본인이 전체적으로 느꼈던 R1과 R2를 잘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스타 방식 S, T, A, R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귀감까지는 아니지만 가이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S와 T는 최대한 줄여주시고 A를 디테일하게 조금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R은 좋습니다. A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뭐 이래저래 날씨도 춥고 그래서 멘탈이 좀 많이 약해지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 내보내면서 웬만한 개인정보들은 다 지우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첨삭해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제 채널 뿐만 아니라 제가 나왔던 모든 영상들, 직업방송, 잡코리아, 그리고 제가 또 어디야? 티브로드, 여기서도 그 취업방송들 찍고 있거든요. 그 뭐 관련된 면접, 자소서, 직무, 전략 등등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 알아봤고요. 이건 실제 제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드리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 이유로 소외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컨설팅 해드리는 거랑 똑같은 퀄리티로 해드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